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60회 토픽 기출문제 풀이 읽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번부터 22번까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였는데요. 오늘은 지문 하나에 2문제씩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토픽 2를 치는 학생들은 하나에 문제가 2개씩이네 라고 당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네, 19번, 20번 이렇게 지문이 하나가 나오고요. 문제가 2문제씩이 있죠. 이럴 때는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하느냐가 전략적으로 필요해요. 19번, 20번 같은 문제는 19번에는 보통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 그리고 20번에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19번은 보통 친구 문법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 전체를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19번, 20번 같은 문제의 경우에는 19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19번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글씨가 너무 작죠? 조금 크게 만들었습니다. 자, 볼게요. 19번은 친구 문법을 묻는 문제라고 했어요. 어떤 친구 문법이 있는지 여러분, 왜냐하면 기 때문이다. 그리고 려면 아야어야 한다. 이런 친구 문법들은 같이 알아두면 좋다고 그랬죠. 자, 이 60회에서는 어떤 친구 문법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은 주인과 있을 때 행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시각장애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안내하는 개 있죠. 그게 안내견이에요. 자,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은 하면 주어가 요겁니다. 네,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이게 주어가 돼요.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글을 읽을 때 첫 번째 문장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찾아야 해요. 자, 일단은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고요. 자, 그 다음 빈칸이 나옵니다. 친구 문법 찾아야 해요. 빈칸, 안내견이 주인을 남겨두고 행인에게 다가간다면, 맨 마지막에 뭐예요? 네, 간다면 해서 다면, 요 문법이 있네요. 자, 면 하면은 친구 문법이 뭐예요? 만일, 만약 요런 거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선택지 한번 볼까요? 비록, 물론, 만약, 과연. 아이고, 벌써 답이 나왔네요. 만약. 그렇죠? 19번 문제는 친구 문법을 알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띠리리리리리 다면 이걸 찾았다면 면하고 친구 문법 만약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만약 넣어서 한번 볼까요? 만약 안내견이 주인을 남겨두고 행인에게 다가간다면 이는 주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다. 자, 원래는 안내견이 뭐예요? 행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주인과 같이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행인이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주인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 보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만일 해도 똑같습니다. 만약 주인을 남겨두고 주인이 있는데도 주인을 남겨두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로 간다면 그것은 주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다. 주인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만 지나가는 사람에게 간다는 말이죠. 그죠? 자, 안내견은 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곧장 주변 사람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도록 훈련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 때문이다가 있어요. 그쵸? 그럼 만약에 여기에 빈칸이 있으면 여러분 뭐가 답이 되겠어요? 왜냐하면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안내견은 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 사람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안내견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주인이 옆에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맛있는 거 먹을 거 주면 가서 먹을 거 먹고 그러면은 주인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주인이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을 걸 줘도 기다리고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주인 옆에서 항상 주인을 지키도록 그런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있는데도 옆에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주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다. 왜냐하면 이런 훈련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안내견이 행인의 주위를 맴돌면 안내견을 따라가 주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센터에 연락해야 한다. 그러니까 안내견이 갑자기 내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안내견이 다가와서 자꾸 내 주변을 이렇게 뱅글뱅글 맴돌면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그 주인에게 다가가서 문제를 살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일단 19번 문제는 여기까지만 읽으면요. 네, 여기까지만 읽으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읽고 만약 찾은 다음에는 바로 20번 문제 풀면 되는데요. 20번 문제는 뭐죠? 네, 지금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거 문제 우리 많이 풀어봤어요. 그죠? 이 문제 유형 앞에서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 문장 한 문장 봐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빈칸에 있는 거를 찾기 위해서 글을 조금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글을 읽었으니까 한번 선택지를 볼까요? 안내견이 주인 곁을 떠나는 경우는 없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주인이 위험한 상황이 되면 안내견은 행인에게 다가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안내견은 문제가 생기면 구조센터로 달려가요. 안내견 옆에 구조센터가 바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행인의 주위를 맴돈다 그랬어요. 또 여기에 행인에게 다가간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견은 문제가 생기면 구조센터로 달려간다? 구조센터로 달려가는 거 아니죠. 행인에게 달려가요. 3번 볼까요? 안내견이 다가오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는 뜻이다. 안내견이 만약에 나에게 다가온다면 주인에게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는 거다. 요거는 괜찮네요. 그쵸? 그 다음 4번. 안내견은 항상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훈련을 받는다. 아니에요. 주인에게 관심을 갖도록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9번, 20번 문제는 19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20번을 푸는 것이 좋아요. 자, 19번을 먼저 풀 때는 뭐예요? 친구 문법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20번은 19번을 푼 후에 이 글을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글을 기억한다면 지금 선생님처럼 선택지를 바로 보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안내견, 행인, 구조 이런 말 단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앞에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한 문장 읽고 선택지 보고 한 문장 읽고 선택지 보고 이런 방법으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내견이라는 말 그리고 시각장애인이라는 말 행인이라는 말 요 단어 세 개를 알면 의외로 잘 몰라도 전체적인 그 정확한 뜻은 몰라도 어느 정도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는데요.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은 시각, 눈이죠.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 그러면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우린 청각장애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내견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시각장애인들을 안내하는 개, 그래서 안내견이 된다는 것,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에 다른 문제에 이 단어가 나오면 나 그때 봤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21번, 22번 지문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문 하나에 문제가 2개씩 나오는데요. 자, 여기도 빈칸에 알맞은 것 그리고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빈칸에 알맞은 것이 아까 19번처럼 친구 문법을 찾는 문제는 아니고요. 글의 내용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21번을 먼저 푸는 것이 좋아요. 그죠? 21번을 먼저 풀고 22번을 풀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중심 생각 같은 경우는 글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지 않으면 정답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하는 거는 이거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틀렸어요만 찾으면 되는 문제이지만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는 이 사람이 왜 이 글을 썼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어요? 그걸 찾아야 하기 때문에 중심 생각은 글의 전체를 이해한 다음에 그리고 이 글 쓴 사람이 이거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21번을 먼저 풀고 22번을 풀어야 해요. 자, 21번 먼저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문자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고 믿는 부모들이 있다. 자, 문자 교육은 했으니까 문자 교육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한국어라면 한글 교육이 될 거고요. 영어라면 알파벳, 글씨 교육이 됩니다. 자, 문자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고 믿는 부모들이 있다. 이렇게 보통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인 것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문자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고 믿는 부모들이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이 90%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 이들은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누구죠? 네, 문자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부모들, 문자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고 믿는 부모들, 이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아이가 또래보다 글자를 더 빨리 깨치기를 바라며 잠깐 끊어볼까요? 문자 교육에 띠리리리링 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죠? 문자 교육은 빠를수록 좋아. 2살, 3살 이럴 때 빨리빨리 글씨 가르쳐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가 또래보다 글자를 더 빨리 깨치기를 바래요. 옆집의 아이도 우리 아이랑 나이가 같아요. 또 앞집의 아이도 우리 아이랑 나이가 같아요. 우리 아이가 제일 먼저 글자 알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이런 마음, 글자를 더 빨리 깨치기를 바라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문자 교육에 띠리링. 문자 교육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글자를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그렇죠.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문자 교육에 라고 했으니까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일단은 글씨를 가르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네, 글씨를 가르쳐요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손을 뗀다, 이를 간다, 담을 쌓는다, 열을 올린다. 이거 전부 다 조금은 관용어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정확하게 그냥 한 단어를 모두 알아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단어가 나오죠. 손을 뗀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손을 뗀다. 그래서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문자 교육에 손을 뗀다? 그러면 문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안 시키는 거예요? 안 시키는 거죠. 여기 어떤 내용 들어가야 돼요? 시키는 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손을 뗀다는 땡. 여러분 이런 관용어 표현도 이제 봤으니까 한번 기억해 놓으십시오. 아, 나 이제 야식에 손을 떼겠어. 이제 야식, 밤에 뭐 먹는 거 안 할 거야 라고 할 때도 손을 뗀다. 안 좋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할 거예요. 이럴 때도 손을 뗀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간다. 이는 이거예요. 이 간다는 거는 끄끄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자, 언제 우리 이를 갈아요? 정말 화가 났을 때, 정말 싫을 때 그렇게 이를 갈죠. 그래서 이를 간다 라는 말을 진짜 싫어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를 간다라고 합니다. 그럼 문자 교육이 진짜 싫어요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정말 많이 시킬 거란 말이죠. 요거도 안 돼요. 문자 교육을 시킬 거예요. 많이 그 글씨를 가르쳐요 라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담을 쌓는다. 담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집 요만큼, 옆집 요만큼 있을 때
띠띠띠띠띠띠 여기까지 우리 집이에요 하고 이렇게 놓는 것이 담이죠. 그럼 담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담을 쌓으면은 우리 바로 이렇게 갈 수 없어요. 그쵸? 담을 쌓는다는 것은 이제 관계를 끊어요. 또는 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아, 우리 아이는 책 읽는 거랑은 담을 쌓았어요. 책 읽는 거, 독서와는 담을 쌓았어요. 독서를 절대로 하지 않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담을 쌓는다는 것도 문자 교육을 안 시키는 거죠. 요거도 땡. 그 다음에 열을 올린다 라고 하면은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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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교육에 열을 올린다 그러면 빨리빨리 하자, 오늘도 글씨 공부하자, 한글 빨리 배우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열을 올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어떤 것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 교육을 시킨다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4번이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손을 떼다, 일을 간다, 담을 쌓는다, 열을 올린다 요 단어를 가지고, 이 말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손을 뗐어요? 어디에서 손을 떼고 싶어요? 또 무엇에 일을 갈아요? 무엇 때문에 일을 갈아요? 뭐 하고 담을 쌓았어요? 뭐와 담을 쌓았어요? 담을 쌓고 싶어요? 열을 올리다. 무엇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여기에서처럼 문자 교육에 무엇에 열을 올린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꼭 한번 말해 보세요. 문장을 만든 후에 소리 내서 말해 보면 이 단어를 훨씬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21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찾았어요. 그러면 계속 읽어보고 이 사람은 왜 이 글을 썼어요? 한번 알아볼게요. 자, 22번 쭉 다 읽어볼게요. 여기까지는 읽었죠? 열을 올린다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아직 다양한 능력들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해 온몸의 감각을 동원하여 정보를 얻는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보세요. 다양한 능력들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했어요. 발달하고 있는 중이에요. 보기도, 듣기도, 말하기도, 느끼는 것도 전부 다 발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모든 감각을 다 함께 사용해서 정보를 얻는 이 시기에 글자를 읽는 것에만 너무 집중을 하면 요즘 전자칠판이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어요. 자, 이 시기에 글자를 읽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감각을 사용할 기회가 줄어 능력이 고르게 발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거를 다 한꺼번에 사용하는 시기인데 책 읽어봐, 글씨 읽어봐, 이거 무슨 글자야, 이거 무슨 글자야, 이것만 너무 하다 보면은 읽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듣기나 말하기 또 느낌 요런 그런 어떤 감각들이 다 고루고루 발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우리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죠? 문자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문자 교육에 대해서 문자 교육을 너무 빨리 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런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이 글을 쓴 사람은 이거 주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플러스 긍정적이에요? 마이너스 부정적이에요? 그걸 찾으면 좋아요. 자, 이 글은 문자 교육을 빨리 하는 엄마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에 대해서 마이너스입니다. 그거 조금 싫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글자를 너무 빨리 가르치는 거 안 좋아요. 부정적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는 거 찾아야 돼요. 문자 교육을 하는 방법이 다양해져야 된다. 방법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어요.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안 나왔죠?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 아이의 감각을 기르는데 문자 교육이 필요하다.
감각을 너무 읽는 데만 집중시켜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이른 문자 교육이 아이의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 이거 좀 나쁜 거죠. 마이너스, 네거티브적인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서로 비슷한 시기에 글자를 배우는 것이 좋다. 옆집 아이와 우리 아이가 비슷한 시기에 배워요? 다른 아이와 비슷한 시기에 배우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면 문자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마이너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는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와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 글을 끝까지 읽은 후에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글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해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보기, 선택지 중에서 그 글 쓴 사람의 생각과 비슷한 것을 찾아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처음으로 지문 하나에 문제가 2개씩 있는 유형을 봤습니다. 그때는 한 번 읽고 2문제를 동시에 푸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순서를 정해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여기까지 읽고 집중해서 풀고, 또 전체적인 글을 다 읽은 후에 풀어야 되는 문제는 다 읽은 후에 천천히 보고, 이렇게 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전략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글을 볼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 처음 보는 문제 유형 같이 풀어보는데 조금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열심히 연습하면 언젠가는 쉬워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을 위해 열심히 화이팅 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